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손병철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허리 디스크 협착증으로 잘못 진단돼 가지고 허리 수술을 받고 오는 궁둥신경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궁둥신경병증 어디 엉덩이는 생각이 나는데 궁둥신경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실은 제가 그동안 치료하던 많은 환자분들이 궁둥신경으로 확인되고 그동안에 많은 환자들이 척추 수술을 받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알기까지 한 십몇 년이 걸렸는데 오늘 이 심각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리 아픈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허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가 허리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생각하면 이 부분이죠. 그러면 요통, 허리 통증 많은데 엉덩이는 어디서부터 엉덩이일까요? 엉덩이는 여기 보면 주름이 있는 데까지인데 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허리가 큰 사람도 있고 엉덩이가 큰 사람, 아주 마른 사람도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나는 허리가 아프다고 생각하고 허리 아프면 허리 디스크, 협착증 본인들이 막연하게 알고 의료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문제점이 많았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엉덩이가 대략 이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저리고 당긴다. 소위 하지방사통 아프면서 다리가 저리고 당긴다 하면 웬만한 분들은 허리 디스크다라는 걸 의심할 수 있고 우리도 의심하면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허리 디스크 협착증 본인들도 진단을 잘 하시고 의료진들도 많이 설명하는데 함정이 있습니다. 허리 아픈 거, 요통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1년에 한두 번 허리 아프고 수술하다 오래 서 있으면 그날은 되게 힘들 때도 많고요. 누구든지 생길 수 있어요. 약물 치료하고 쉬거나 안정 물리치료도 하고요. 비수술 치료, 허리 디스크인데 광고도 많죠. 흔히 도수 치료도 많이 받고 계시고 침, 찜질, 운동요법 안 해본 거 없이 우리가 친근한 어떻게 보면 증상입니다. 문제는 이런 허리 아픈 게 만성적으로 갈 때 이제 병원을 가고 자기 나름대로 해도 안 될 때 병원을 가시게 되는 거죠. 보통 만성적이란 요통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고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는 한 3개월 이상 보는 거거든요. 한 1, 2주 아프다가 많은 거 이런 거는 누구든지 쉬고 잠깐 타이레놀 먹고 조절할 수 있는데 3개월 이상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다 하면 특히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 하면 이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CT, MRI 많이 찍어보고 온 거죠. 우리가 살이 난 게 아닌가. 그래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은 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치료를 해도 잘 안 되는 거죠. 계속 불편하고 허리 아프면 앉아있고 일하기 힘들고 이러니까 우리가 좀 더 빨리 낫고 싶고 어떻게 하면 좀 좋아져서 잘 다니고 운동도 하고 싶은데 평소에는 안 되다가 이제 아프면 이제 우리가 찾아보게 되고 운동도 하고 의자도 바꾸고 목이 아프면 베개도 바꾸게 되는데요. 대부분 결론은 누구나 다 허리 디스크 협착증으로 진단이 됩니다. 실은 제 외래 방문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진단을 다 알고 계세요. 나는 허리 디스크로 치료를 받았다. 협착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 안 낫는다. 그래서 병원에 가고 이 병원 MRI 갔고 또 딴 병원도 가시고 이런 많은 중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허리 디스크는 되게 젊은 분들이 많으세요. 허리가 그 디스크가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급성이고 갑자기 생겨요. 갑자기 땡기고 꼼짝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에는 쉬기도 하고 빨리 병원을 가는데 만성적으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허리 디스크 급성기를 넘기고 이렇게 계속 가는 분. 그리고 전형적인 거는 이분들이 젊은 분들이 비교적 많다는 거죠. 협착증은 지금 요 신경가닥
아니라 이 척추 신경관, 신경 구멍 전체가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서서히 오고 되게 나이 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5, 60세부터는 대부분 협착증이 생기고 디스크가 급성으로 생기는 일은 드문데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 만성적으로 저리고 허리 아프고 이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아픈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대부분 뭐 치료하다 오시니까 그 병하래 이 치료를 하고 오십니다. 그런데 일부 환자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허리 협착증이나 디스크나 기본적으로는 요 신경이 눌리는 거, 척추 신경 가닥이 눌려서 다리가 저린, 다리에 방사통이 있다, 저림이다. 이러면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 거고요. 수많은 MRI 하고 정 치료가 안 될 때는 너무 심할 때는 수술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도 있고 수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비수술요법 뭐 버스 타고 가면 많이 보시죠. 광고 비수술요법을 우리는 전문으로 한다. 좋습니다. 하지만 신경이 계속 눌릴 때는 수술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실은 문제는 수술하고 불안감이 있죠. 수술하고 나을까? 돈도 많이 드는데 했는데 왜 아플까? 이런 사람들이 계시는 거죠. 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외과 의사로 20, 30년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척추 수술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신경통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수술이 잘 됐는데 아픈 사람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왜 수술이 잘 됐는지 잘 된 것 같은데 아픈 사람들이 생길까? 왜?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동안에 많은 좀 나름대로 척추 수술을 여러 번 하고 너무 아프신 분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가서 접점을 좀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일반 요통이 아니라 일반 허리 통증을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은 주위에 많으십니다. 한의사부터 해서 물리치료사, 뭐 도수도 하고 훌륭한 방법이고 좋은 치료고 우리가 가까이서 많이 낫고 계시고요. 그거는 뭐 제가 논할 부분은 아닌데 문제는 너무 심해서 수술을 선택해서 수술을 했는데 왜 안 낫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그분들이 디스크 수술을 하고 치료를 했는데 안 나오면 좀 규모가 큰데 척추병원, 대학병원, 전문병원에 가서 고민하다가 수술하셨는데 안 낫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실은 통계로 보면 이런 분들을 척추 수술했는데도 계속 아프거나 혹시 더 아파지는 분들이 있어요. 적게 잡아서 5%고 많이 잡아서 한 30%까지 많은 빈도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통계를 내보니까 현재는 좀 더 줄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비수술요법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런데도 수술이 잘 됐는데 계속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오세요. 왜? 허리 디스크 수술로 신경이 MRI 찍어보면 잘 풀려 있어요. 수술이 잘 돼 있어요. 왜? 더 이상 안 눌리는데 신경이 눌려서 협착이고 쫄려 있는 게 다 풀렸는데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계속 땡기는 분들이 있나? 여기 해결 방안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부터 이런 분들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을 척추신경 자극술이라고 신경통 임플란트를 했어요. 한 250분, 지금 한 300분 돼 가는데 이런 허리를 더 이상 손대지 않고 등 쪽으로 약간 뼈를 절개해서 신경통을 없애는 임플란트를 했어요.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다리 통증은 좀 나아지는데 허리 통증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판도 넣고 정 안 되는 분들은 너무 힘들면 몰핀 펌프도 하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오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척추 수술하고 아프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평생 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더 줄여줄 수 있는 치료들도 나오고 지친경 차단술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번 실패한 수술이 시간이 가면서 1년, 2년 정도 지나서 좋아지지 않으면 심각한 거는
이분들이 평생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럴까? 왜 그럴까? 어쨌든 치료는 하고 있지만 우리 치료하는 사람들이 계속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통제도 세게 들어가고 리리카, 뉴론틴, 뭐 타진, 옥시코딘 이렇게 해야만 견디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자극술은 요 임플란트를 해서 여기에 신경을 억제하는 신호를 보이는 이 신경 경로를 자극하는데요. 영어로 돼서 죄송하지만 제일 흔한 인디케이션이 failed back surgery, 허리를 수술하고 신경통이 계속 있는 경우,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등 쪽으로 해서 전극선을 임플란트해서 신경을 억제하는 신호를 신경에 직접 해서 다리 아프고 요 저리고 아픈 통증을 억제시켜주는 데는 효과적인데 해도 절반 정도 좋아지는 게 목표인데 걔는 굉장히 고맙죠. 서로 고마운데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약을 다 못 끊어요. 어떤 분들은. 끊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견디고 사시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뭐 큰일 했다고 나는 보지만 환자분들의 욕구는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없느냐는 거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척추신경자극술 제가 홍보하는 유튜브도 몇 개 찍어 놓은 거 있고요. 그나마 이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방사선이 계속 심하게 남아있어서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그냥 아픈 쪽 어디가? 처음에 허리는 어디가 아팠던 것 같아? 기억나요? 주로 여기? 그때 방사통 약간 있던 건 어디로 왔어? 옆으로 가서 새끼발가락까지 앉았을 때 아팠던 거 아니야? 네 앉아있을 때 움직일 때보다 앉았을 때. 네, 그때 일을 하다가 계속 허리가 안 좋아져서 그 MRI 검사하니까 그때는 4, 5번만 좀 안 좋았는데 허리가 네. 그래서 4, 5번 수술 하는 게 좋겠다. 네. 4, 5번 내시경 수술해서 한 달만 쉬고 다시 음. 출근했는데 거기서 일을 하자마자 그때부터 통증이 더 심해지고 어디가 아파졌는데? 허리하고 이거 다리 방사통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때는 이거 허벅지 밑에 쪽 밤에도 아프던가?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 4, 5번하고 5일번 계속 아파서. 네, 4, 5번하고 5일번 현미경 수술 계속 안 나와서 또 이제 11월 달에 이 시즌 5일번을 다시 한번 수술하고 지금 다시 한번 수술을 했어요? 네. 많이 아팠구나. 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수술 다 효과가 똑같이 없어가지고 최근에 그냥 위험수를 받았어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제가 누워서 생각 아프다 보니까 누워서 아유, 그래요. 누워서 있을 때도 계속 다리는 계속 저리고요. 이 다시 한 소리 들려? 그 다음에 걸을 때도 그렇게 다리 저리가 느껴지지 않는데 30분 이상 걷으면 허리 쪽이 아파져요? 땡기는데 앉아있을 때가 이쪽 저림이 제일 심해요. 그거 원래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나? 처음부터 그랬어요. 앉아있을 때 더 저렸죠? 네. 젊고 훌륭하다 표현이 이상한데 건강하신 젊은 분인데 일하다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심하게 저리고 수술하기 전에 한 2년 아팠어요. 이분이 뭐 허투루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신경 차단술,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다 하다가 고민 끝에 수술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최소 심습 수술 좋습니다.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고민하고 본인도 고민하다가 추가로 수술을 한 마디 더 하고 그래도 너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크게 열고 그래도 안 돼서 고정 수술을 하게 됐거든요. 저한테는 척추신경 자극술 임플란트를 생각하고 오셨는데 소개받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번 MRI 보면 4, 5번에 디스크가 있어요. 약간 퇴행 변화 있고 4, 5번에 디스크가 약간 있어요. 왼쪽으로 돌출이 약간 있어요. 이거는 신경과 전문들의 의견으로서는
수술할 수도 있고 너무 심하지 않으면 수술 안 하는 디스크 정도거든요. 왜 했을까요? 너무 아픈 거예요. 밤에 자기 힘들고 앉아서 일을 못 하니까 빨리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해서. 동의합니다. 2년 이상 계속 아파서 디스크 수술 하시는 거 정답이고요. 문제는 선생님들이 디스크 수술 이거 못 할까요? 신경외과 전문의 입장에서 척추 전문 하시는 분들이 디스크 수술 못 하지 않습니다. 요새 굉장히 잘하세요. 옛날보다 훨씬 잘하고 제가 트레이닝 수련 받을 때보다는 훨씬 더 기술도 좋아지고 깨끗하게 너무너무 잘하세요. 시간도 금방 하고. 그런데 왜 MRI 디스크 있는데 요거 제거가 안 됐을까요? 아니요, 잘 돼 있어요. 너무 아파서 서로 고민하다가 요 아래쪽 51번도 추가로 해보고 조그맣게 이상하다. 다시 고민해서 다시 한번 요 뼈를 조금 열고 수술을 하고 그래도 너무 아프니까 유압술 나사로 고정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척추 질환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내린 선택은 유압술입니다. 충분히 그 고민 이해하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이제 한 7, 8년 전부터 좀 제가 생겼는데 제가 좀 치료를 한번 다시 했고요. 요새는 앉아있으면 얼마 정도 앉아있을 수 있어요? 3시간? 누워있어도 아프고 그건 좀 덜해요? 다행이다. 허리 좀 계속 요즘은 허리 쪽이 도저히 힘해서 그래서 이 허벅지 뒤하고 요새는 좀 견딜만 해? 네. 공부 다 하고 좀 그거 하세요? 네. 허리에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점은 허리에 나사고정술 뼈 두 마디 허리 제일 많이 움직이는 자리에 고정하면 허리 요통 생겨요. 시간이 가면. 인저프 병성이라고 그래서 20대인데 지금 100세 시대까지 뭐 100세 허리 책도 나왔던데 문제 있어요. 좀 더 고민해야 될 시점인데 왜 우리가 전문가로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커피 사진 실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점이죠. 의사들도 생각해야 되고 환자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요. 이분이 아까 나한테 허리 아프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허리 아파서 수술했다고 그랬어요. 2년 이상. 허리 어디냐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의무기록에 저를 포함해서 저도 10년외과 이렇게 했어요. 요통과 왼쪽 다리 통증, MRI 전문가니까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증상이 이것을 대변할 수 있겠다 했는데 모자란 점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 얘기를 한번 다시 역으로 제가 한번 정리하면 이겁니다. 엉덩이가 아팠어요. 처음에 허리 아프다가 엉덩이가 아파요. 허벅지 뒤. 그리고 다리가 저려요. 다리가 저린 거는 신경이 눌리는 증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아요. 그럼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공부 좀 하면 일반인들 다 아시고 뭐 의료 관계되는 다 짐작할 수 있고 엉덩이 아픈 거 엉덩이가 아픈데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이걸 알기까지 저도 한 20년 걸리고 최근에 집중적으로 7년간 이제 이 사람들을 좀 확인했어요. 옛날 환자들 차트랑 제 기록이랑. 항상 앉으면 아파요. 앉으면 더 심하게 아픕니다. 시팅 페인. 제가 지금 앉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30분, 1시간 못 앉아 있어요. 소파도 그래. 왜? 허리 디스크는 터졌으면 앉아서나 계속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디스크 보고 MRI만 보면 앉았을 때 아픈 거, 이 히스토리, 병력을 환자들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의사들도 뭐 그런 같이 허리하고 엉덩이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밤에 누워있어도 아프고 저리다 그랬어요. 누워만 있는다. 아니, 허리 디스크는 쉬고 누워있으면 좀 덜해집니다. 체중을 받기 때문에 움직이거나 하면 더 심해지는 거죠. 누워있으면 좀 덜 아파야 돼요. 신경이 덜 눌리니까, 압력이 덜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밤에 누워있어도 아파요. 심하면 밤에 저리고 그래요. 노인들처럼. 그리고 잠깐 나왔지만 걷는다고 더 심해지지 않는데요. 디스크 있는 사람들이 급성 디스크 말고 만성으로 계속 아픈 사람들이
그러면 덜해지는 거예요. 다리 저린 게. 이건 다리 저린 거예요. 디스크가 있으면 걸으면 더 심해져야 됩니다. 이거만 알면 저를 포함해서 다른 분, 환자들도 헷갈리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내가 허리인지 엉덩이인지 꼭 얘기해야 되고, 앉아있을 때 아픈 건지, 서면 더 심해, 어떨 때 더 심한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병원에 오시면 얘기를 하다 보면 어디 아파요? 아, 허리. 선생님들 바쁘시니까 내가 빨리 얘기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야기하시냐면, 아, 내가 여기 가서 주사 치료를 했는데, 뭐, 디스크라고 해서 디스크하고, 저쪽에 가서는 차단술을 하고, 어디서 경막 성형술을 하고, 그 얘기를 병력에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메모를 해서 오세요. 그게 좋아졌으면 올 리가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 진료 시간 더 길어지고, 선생님들이 그 말 자르고, 미안합니다. 말 자르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온 거야? 이게 생각나니까 서로 급해지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에. 치료 과정보다는 내가 어디가 아프고 뭐 할 때 더 아프다는 걸 잘 얘기하셔야 되고, 우리 의사들도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히스토리를 하지만 순간적으로 바쁠 때 놓치는 거예요. MRI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진 찍고 보자. 그러면 차트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거 MRI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처음 얘기를 다시 안 듣기 때문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팠네? MRI 디스크네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더 이상 진단 안 돼요. 제가 보기에. 저를 포함해서 바쁜 의사들 더 합니다. 진료 시간 제한이 있고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일단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앉으면 아프고 밤에 쉴 때도 아프고 걷는다고 더 심해지지 않아요. 허리 디스크 다시 정리해. 심하면 계속 아프고 터진 경우, 터진 디스크는 금방 진단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다리 한번 올려보면 어떤 의료진이라도 진단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 갑자기 오는 거. 그런 거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로 허리 디스크 좀 튀어나온 거 그거 제거해봤는데 아, 수술했었어요. 시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성형술. 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여기서 공부한다고 좀 오래 앉아있다가 그날 허리랑 막 다리가 막 한 번씩 저릿저릿. 잠깐만. 맨 처음에는 사실 허리만 막 아프다 해가지고 이렇게 병원을 몇 번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발바닥이. 발은 언제 저리 움직이면 저리는 거야? 앉으면 제가 계속 병원 다니면서 허리 치료했는데 아니라고 이제 하면서 엉덩이는 안 아파지던가? 이렇게 화끈거리고 여기도 이제 화끈거리고 그죠. 착각하고 앉으면은 여기 뼈 안쪽으로 살짝 여기죠, 그죠? 네, 여기. 네. 발바닥은 이제 발바닥. 예. 발바닥은 처음엔 저랬는데 요즘에 화끈거리는. 누가 앉을 때만 오죠. 얼마나 앉아있으면 와요? 옛날에 심할 때는 한 5분도 안 돼서 바로 이제 막 그래요? 아침엔 좀 괜찮다가 예. 약간 좀 많이 앉다 하면 어디 가거나 그러면 밤에는 조금만 앉아있어. 그러면 그때 이후로 허리는 지금 불편한 건 아니에요? 네. 앉으면 그렇죠. 이제 여기 엉뜨. 그 차량의 엉뜨 마냥 여기도 그렇고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오른쪽도. 걷는다고 오는 게 아니죠? 걷는다고 오히려 요새는 걸을 때도 와요? 이게 엄청 자주는 아닌데 한 번씩 뭔가 서 있는데도 뭔가 이렇게 예. 멍해지고. 이상근 주사 치료하니까 효과는 없던가요? 네, 뭐 항상 별 효과는 없었는데 네. 한 전에 직접 스테로이드 한번 그거 누가 어디서? 제가 그때 딱 한 번 효과가 있었거든요. 잠깐 며칠 하던가요? 3일. 흑막 내시경 신경근 성숙. 효과가. 알겠습니다. 제가 경막 내시경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단, 그건 혈이 디스크일 때. 그래서 주사 치료가 돼서 좋아지는 사람들은 됩니다. 그걸로 되고 몇 번의 치료를 하고 이분 3년 아팠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이 사람이 젊은 분이세요. 이분이 뭐 증상을 과장할 이유도 없고 이분은 MRI 이상이 없어요. 약간 요거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 이거 별 치료 없고 허리 안 아픈 사람도 지금 이 정도 나와요. 흔히. 허리 아프면 계속 아프면 해볼 수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해보는 거예요. 그걸로 좋아지면.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한 디스크가 아니고 5, 1번 디스크는 우리가 수술 잘 안 합니다. 그걸로 허리 디스크 좀 튀어나온 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사람 엉덩이 아파요. 지금 앉으면 엉덩이 아프다고 그래요.
허리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서로 막, 그러면 우리 차트에 허리 아프고, 이렇게 한 줄 다리 저려, MRI 끝? 없네? 허리 없어. 이건 권위자야. 당신 물리치료 하든지 뭐 그거 하세요. 신경외과, 정형외과 척추하시는 교수님들 가면 바쁜데 수술 안 하는 환자 미안합니다. 주사 치료하시고 운동하십시오. 그 이상 우리 해줄 게 없어요. 우리는 제한이 있어요. 더 그분만을 봐줄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의료 체제가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앉으면 앉아서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취업 준비도 하고 외국 갈 준비도 하고 있고 밤에 누워 있어도 아파. 걷는다고도 심해지지 않아요. 이것만 알면 우리가 조금 사회적으로 많은 시간과 고통과 경비를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계속 아플 때 허리 나 좀 디스크 수술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오케이.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상은 좀 줄었나요? 쪽은 조금 줄긴 했는데 절반까지 안 되는 것 같아? 왼쪽은 좀 나은 기분이 들긴 해요. 발바닥은 한 번씩 뭐 왼쪽 저린 거 한 번씩 오긴 해요. 자주 오지는 않죠? 네. 제가 치료 6개월 됐어요. 아직 완전치 않아요. 이게 이만큼 이 만성적인 경과를 취할 수 있고요. 그나마 이거라도 뭐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거라도 된 거 이분 앉아서 일하세요. 공부도 하고 잘못하면 수술하는 거예요. 좀 더 심한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앉아있으면 지금 어디가 아프던 거야? 어디? 이것도 같이 아파지죠? 다리도 같이 아파지죠? 이것도 오래된 거예요. 식당 같은 데 가도 밥 먹다가도 또 아프다고 일어나고 그래. 그죠? 지금도 본인이 허리 아프다고 그러긴 한데 아프다가 앉아있다가도 아파서 다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금방 안 되나 봐요. 한 10분 정도만 쓰. 이거는 허리 처음에 디스크 수술하고 협착증 나이가 좀 있으시고요. 4번 고정 수술, 그다음에 척추 수술 받고 그 윗부분이 뭐 쉬운 말로 무너져가지고 다시 협착이 생겨서 심한 통증으로 다시 추가로 나사 고정을 했어요. 앉지를 못하세요. 저와 같이 외래 오셨는데 서 있어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몰랐어요. 척추 수술하고 아픈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왜 앉지를 못할까? 고관절 정형외과 다 보고 왔는데 고관절은 큰 문제가 없다는데. 그래서 키 포인트는 그겁니다. 하면서 다리가 저려요. 그러면 신경이 뭔가 눌리거나 뭐 잘못됐다는 건데 허리 수술 자체는 잘 돼 있어요. 신경 눌리는 거 하나도 없이 잘 정리돼 있고 그 힘든 수술 4번씩 받고 오신 거예요. 앉아있을 때 아픈 거예요. 지금 한 10분.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신경이 눌려서 디스크 협착이 있어서 이걸 치료했는데 신경이 여기서만 눌리는 거냐, 그죠? 아닙니다. 신경은 요 신경, 척추신경 가닥 이렇게 내려가면 골반 안에서 엉덩이 밑에서 궁둥신경이라고 그래요. 요 부분 엉덩이 밑에 있다고. 요게 다리로 내려가는데 궁둥신경이 골반에 뼈 있는 요 부분에서 큰 좌골이라고 좌골의 뾰족한 튀어나온 요 윗부분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하나는 궁둥이 다리로 내려가고요. 다리 저린 신경. 하나는 엉덩이 항문 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내려갑니다. 요 골반 안에 요 신경 요 뒤쪽에서 이상근이라는 근육의 힘줄이 있어요. 흔히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얘기 듣고 우리가 배웠는데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근이 문제가 아니라 이상근의 힘줄이 문제. 이거를 이해를 못한 거죠. 근육이 아프다. 그러니까 승모근 증후군, 지난번에 후두신경통 얘기했지만 흔히 승모근 증후군. 나 목하고 여기 땡기니까 승모근 증후군, 승모근 있는 자리네. 맞아요. 승모근 증후군 딱 맞아. 근육병이라고 근육이 땡기는 근육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경입니다. 힘줄이 눌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 위에 천골 결절인대, 이름이 좀 어렵죠. 요 인대가 싸고 있어요. 차곡차곡 이렇게. 요 부분이 사람마다 생긴 게 다르고 엉덩이 크기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요 발생하는 체질 자체가 여기가 좁은 거예요.
좁아서 힘줄하고 인대에서 껴 있어요. 잘 삽니다. 잘 사는데 이게 어느 순간 껴 있는 게 신경이 부으면서 염증이 오면서 계속 아파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갑자기 아파져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인가 MRI 찍게 되고 MRI에 뭔가 있으면 이걸 계속 치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있었는데 이상근 증후군 근육이 아픈 거구나. 승모근 증후군 뭐 염좌 근육통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근 증후군은 잘 생각하면 다리가 저리고 아픈 거예요. 근육이 아픈 게 아니에요. 근육은 아픈 거 제일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잘 뭐 나가지 않다가 갑자기 축구라도 동네 조기 축구회 갔다 왔다. 등산을 하면 갔다 왔다. 허리 아프다. 한 1, 2주 끙끙 앓는 수 있어요. 그게 근육통이고 인대의 통증이죠. 그거는 쉬면은 좋아지세요. 뭐 심하면 물리치료하고 주사치료하고 근육에 주사하고 그것은 낫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쉬면 좋아져요. 한 2주. 급성통증. 급성통증하고 이상근 증후군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상근 증후군. 이상근이 아픈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실은 이상근이 아픈 게 아니라 이상근과 힘줄로 해서 신경이 아픈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근육만 뭐라고 그러는 근육이 나쁜 놈이야. 신경이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그래서 요 부분에 복합적인 사람마다 변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좁고 어떤 분들은 넓고 신경이 두 가닥으로 가는 변이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엉덩이가 아프면서 다리가 저리다. 다리가 같이 방사통이 있다. 하면 요거는 신경으로 생각하고 신경에 대해서 포커스를 가지고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둥신경 포착 증후군, 그러니까 궁둥신경 병증이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큰 청골 저런 요 부분 여기에서 복합적으로 신경이 껴 있는 거예요. 흔히들 추석 때면 맨날 매스컴에 나오는 거 있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 며느리들 뭐 가서 뭐 부침 뭐 일하고 시댁 가서 일하면 손 저리고 하는 거 추석 때만 되면 나오죠. 손목 터널 증후군. 손목에 힘줄에서 정중신경이라고 신경이 눌리는데요. 그래서 보면 터널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요 터널에서 신경이 눌리는 같은 의미로 이상근 증후군이 아니라 궁둥신경 포착으로 궁둥신경이 눌린다고 생각하면 의외로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 모든 분들이 MRI 들고 오시고요. 물론 좀 경비는 들기는 하지만 해봐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실은 1934년 논문인데 이것으로 해서 허리 아프고 이 디스크 척추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사람들이 4, 5번, 5번에 디스크에서 신경 가닥이 눌린다는 걸 증명한 논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2000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전공의 때 MRI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척추를 진단을 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이게 없어서 CT만 찍었는데 좀 애매모호할 때 많았고 그전에는 MRI가 지금 2010년 들으면서 보편화해서 모든 것에 MRI가 되기 전까지는 흔히 좌골신경통이라고 그랬어요. 좌골 맞습니다. 좌골이라 하면 보통 여기를 말했어요. 그 전에 요게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의사들이 여기서 신경이 눌린다고 했고 디스크가 있는 걸 몰랐어요. 척추 안에서 있는 큰 발전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고 미안합니다. 약간 영어 섞였는데 이상근 증후군 이거 2004년도에 리뷰 논문인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Bad with prolonged sitting. 오래 앉아있으면 아프다 그런 거예요. 근데 신경이 저리고 아프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근전도 검사 신경 정도는 helpful 좀 도움이 될 거다. 확실치는 않지만 그 다음에 이 MRI는 rarely helpful 거의 도움 안 된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골반 MRI를 하셔야 되고요. 도움이 되고 반드시 필요하세요. 근전도는 도움 안 됩니다. 위험하세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이게 MRI가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심하지 않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저리고 신경 증상이 나오지? 근전도를 의뢰하게 되면 근전도가 나쁜 게 아니라 근전도는 우리 팔다리 끝에 손끝
발끝에 가는 신경은 진단이 잘 돼요. 말초신경. 요 척추 주위, 목과 이쪽에 신경은 진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근전도를 하면 나는 여기를 보고 싶은데 요것의 뿌리인 척추신경병증으로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말은 요게 아니라 요걸로 진단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요. 그럼 이 사람은 더욱더 척추로 가는 거예요. 그럼 척추 수술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개연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게 너무 MRI 진단이나 너무 좋아지고 진단도 MRI도 앞쪽, 옆쪽, 뒤로, 옆으로 뭐 MR, 뭐 척수광 조영선 너무너무 테크닉이 발달하다 보니까 모두 다 척추만 보고 있는. 척추가 음성인데 심하지 않은데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될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상근 증후군 하면 신경과 정형외과 의사들이 별로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요. 뭐 초음파로 주사 하나 놓지 근육이니까 이상근 증후군. 근육이잖아. 말 되죠. 근육에 근육통으로 온 것이 아니야?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생각하고 뭐 시시한 거지. 뭐 주사 하나 놓는 거지. 잘 될 때 좋은데요. 이게 신경을 포커스해서 주사가 약이 들어가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으세요. 3일 좋아진 거 보셨죠? 효과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진단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또 조금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공중신경이 눌려서 다리가 저린다 하면 엉덩이 아프고 근육 사이가 아니라 힘줄 사이에 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분들이 있습니다. 체질적 요인, 생활 방식.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실은 낫지 않는 분들이 척추 수술을 받는 경우가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신경 자극술을 하고 이런 사람들 보다 보니까 이런 분들 특히 안타까운 건 젊은 분들이 허리 수술을 이렇게 받는다는 건 너무 가슴도 아프고 우리 외과 의사들이 뭔가 빠진 부분이 있지 않나.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너무 만성적이고 아픈 사람들은 척수술 받을 만큼 아프고 힘이 드는 거죠. 의사들을 나무랄 것도 아니고 환자를 나무랄 것도 아니고 물론 의사들이 더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교육 과정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살다 보니까 체험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이거 추수 사진입니다. 여기가 신경이고 요거 보세요. 하얀 거 이렇게 들어붙어 있는 거예요. 힘줄이에요. 푸는 거 되게 힘듭니다. 저 배우지도 못했고 저도 힘이 들었고 이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한 번 더 볼게요. 이거 하얀 거 힘줄에 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 정리가 안 되고 모든 의사들이 수술이 척추로 가버린 거예요. 척추를 더욱더 발전하고 물론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고 한평생 척수를 하신 분들이 수술하신 분인데도 내 동료 선후배들이 잘한 것 같은데 왜 안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허리 비슷하죠? 바닥에 앉아있거나 앉아있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서면 또 와요? 앉아있으면 심하면 서도 아파요. 시큰. 엉덩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네. 씻으려고 할 때도 이렇게 몸이 흔들리면 골반에서 있잖아요. 네. 여기가 누울 때도 아파. 10분도 못 앉아가지고 다리가 저려가지고 10분도 못 앉아있어요. 다리 어느 저려오고. 부분 처리? 발까지 다 저려. 요쪽? 전체 다 전체고 요쪽은 여기에요? 아니 뒤에? 대부 위쪽으로 이렇게 서면 바로 이게 지옥이 아파요? 면은 시원해요. 걸어다닐 때도 가끔 가다가 소리가 소리가 엉덩이 너무 그 접혀있는 정도가 심하면 걸어도 아플 정도로. 세수하다가도 몸이 골반이 흔들리면 껴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앉으면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허리, 이분 나이가 있기 때문에 협착증으로 생각했는데 이분은 다행히 MRI 협착증이 없었어요. 치료 뭐 7년 동안 아팠는데요. 식은거리인가요? 예. 많이 좋아진 거죠? 예. 한 절반은 증상이 없어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발바닥 저리고 이런 거는 그런 건 없어요. 없고요. 근육을 치료한 거 아니에요. 제가 신경을 치료했다고. 신경 개념으로서 이걸 해석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제가 절반 좋아졌냐고 물어봤잖아요. 절반은 어렵습니다. 실은 제가 치료를 해보니까
절반이 안 되는 분들도 실은 적대요. 그만큼. 그래서 몇 분들 보니까 좀 이 촉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아, 앉아있을 때 엉덩이가 점점 아파지고 다리가 저리는구나. 이상근 증후군이다. 이상근 증후군 근육이잖아. 근육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육에도 주사 놓는다고 되나요? 신경 치료해야지. 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그 근육이 이 척추술하고 왔을 때 엉덩이냐 허리가 아픈 거는 척추술하면 많이 좋아지세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엉덩이가 아닌지 좀 보시고 허리가 아프면 엉덩이 아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엉덩이가 주된 통증이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앉으면 아파지나 걷는다고 더 아파지나를 반드시 확인해. 그 확인 못하면 많은 재난이 닥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척추에서 요런 노란 이렇게 해놓은 척신경이 골반 안으로 내려가고 천추 1번에 1번, 2번에서는 요 신경이 같이 공둥이 신경과 같이 내려오는 신경이 있어요. 요게 옆에서 보면 요렇게 내려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부분에서 공둥이 신경이 여기 눌리는 자리 요 부분에서 요렇게 꺾어져서 엉덩이에서 항문, 회음부, 고환이나 회음부 쪽으로 갑니다. 눌리는 자리가 동일해요. 이분이 엉덩이가 아프고 요 공둥이 신경처럼 다리도 저리면서 항문 주위 엉덩이가 아파요. 그래서 이분은 엉덩이가 아프고 항문 주위가 아팠어요. 옛날에 디스크 수술 젊을 때 한 적이 있고 고정 수술을 했어요. 왜 하게 됐나 사진을 보니까 이거는 제가 뭐 아주 전문가는 제가 봐서 수술해야 될 때 잘 됐는데 안 좋아진 거예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위에도 협착이 조금 있으니까 추가로 수술을 했어요. 안 좋아졌어요. 어디가 아파서 수술하게 됐어요? 변을 떠가지고요. 대변을요? 그런데 그런 게 이렇게 앉으면 예. 지금도 이렇게 앉으고 앉으면 어디가 아프던가? 여기 하고. 엉덩이죠? 근데 이분은 항문주의도 아프고. 서 있을 땐 괜찮았어요? 서실 때 덜해진대잖아. 앉으면 항문도 아팠어요? 항문이 더 아팠어요? 엉덩이가 더 아팠어요? 똑같이 아팠어요. 똑같이요? 힘을 줬지. 아팠어. 아, 힘 주면 아파서. 허리는 안 아팠어요. 맨 밑에가 예. 약간 저리고 바닥은 발바닥 시려. 셨어요? 누워서 아파요. 누워서도 아프고 밤에도 아프고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사진에 물론 심한 협착증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누가 봐도 이게 치료를 열심히 잘하고 의료진도 칭찬 의료진도 블레임해야 될 경우지만 잘하시고 그렇게 성심성의껏 치료했다는데 왜 결과가 이럴까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는 거죠. 수술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촉이 빠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앉아 있을 때 아팠구나. 척추관 협착증은요, 심하게 다니면 아픈 거예요. 걸으면 아파요. 50분, 30분, 1시간 걷다가 이제 못 걸어서 이제 쉬어야 되고, 다리 저려오고, 한참 쉬어야만 좋아지고, 다시 걸어가고. 쉬면 안 아파요. 아주 심하고, 너무, 배변할 때 아프고, 항문이 아프고, 항문이 아플 수 있습니다. 물론 디스크 터지면. 디스크 터진 게 아니잖아요. 디스크 아니면 협착증이 나요. 간단한 협착증. 이걸 우리가 치료를 못한 게 아니거든요. 답답하십니다. 그래서 어디 아픈지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죄송한데 제가 이거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 이거 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쓸 시간이 없어요. 이걸 차트 어떻게 씁니까? 얘기 들으면서 찍어놨다가 나중에 한번 중요한 환자들 다시 정리를 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된 수술에 왜 이렇게 아파지지 않을까? 아픈데 그림 그려봅니다. 그림 그려서 조각을 맞춰봐야 돼. 그래서 항문 주위 아프고 엉덩이 아픈 거예요. 이 고환인데도 아프고 배변하면 더 아프고. 다시 생각해보면 공둥이 쪽인데 항문 쪽으로 가는 음부신경이 탈이 난 거예요. 같이 눌리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2번이나 고정 수술 2번이나 했고. 어떠세요? 이분은 풀었죠.
지금 항문 주인은 정도는 좀 아프긴 한, 좀 아직 약 먹고 지낼만 한 거예요. 앉아 있고. 이거 굉장히 쉬운 일 아닙니다. 이분은 이 정도 아프면 제가 척수 신경 자극수 임플란트를 하든지 척수광대 몰핀 펌프를 해서 어느 정도 줄여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이분은 임플란트 안 하고 지내실 수 있죠. 임플란트 좋고 한데 이거는 또 생활에 제약이 있어요. MRI를 추가적으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 통증은 줄지 몰라도 살다가 MRI 찍어야 될 일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병원에 다시 와야 되고 근처에서 못하고. 그래서 이 공둥이 신경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바로 옆에 음부신경이 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신경이 음부신경이 이렇게 항문하고 회음부로 와요. 이 자리가 아픈데 음부신경도 상당히 하여튼 이 가로 이렇게 가가 아프다니까요. 가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찌르면서 왜 이렇게 고춧가루 뿌려놓으면 화끈화끈한 거. 이거 신경통 증상이에요. 누웠거나 누웠으면은 좀 더 서서 이제 움직일 때는 좀 움직이면 덜하고, 덜하고. 앉아있을 때도 아프고 앉아있을 때 아프고 힘줘도 아프고 이쪽으로 그렇게 아프고 항문도 항문도 같이 와요. 예. 이쪽으로만 좀 아파요. 그냥 엉덩이잖아요. 아, 이분들이 허리 아팠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 허리에 MRI 퇴행 변화 있고 협착이 만약 동반돼 있으면 어쨌든 수술하면 권해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좀 좋아지지 않는 약으로 안 좋아집니다. 이런 분들. 이런 분들도 같이 오시는데 항문외과 가봐요. 항문외과는 항문의 이그제미네이션 검진해보면 뭐 치질이 아니면 발견이 되겠어요? 암도 아닌데. 산부인과 가봐야 뭐 죄송합니다만 뭐 그렇고 비뇨기과 여성 비뇨기과 가면은 뭐 증상에 대한 통증, 회음부 통증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신경을 알겠어요? 통증과 가면 주사 치료 좋습니다. 나으면 좋은데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요. 신경정형외과 갔다가 허리 아프고 하니까 척수관 협착증으로 가는 거예요. 수술 받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수술 받고 안 나니까 다시 통증과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척수신경 자극술을 하고 몰핀 임플란트를 하게 되고 물론 조금은 좋아지지만 낫지를 않는 이런 과정을 계속 일부 환자들이 반복해 있고 이런 분들을 보는 거 저도 트라우마고 환자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마약성 진통제 먹어야 되고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그죠. 했는데 지금은 60-70%는 좀 한데 뭐 선생님 말대로 한 30%는 남 죄송합니다. 100%는 아니라서. 근데 50% 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실은. 간단한 허리 디스크 협착증이면 깨끗하고 좋아지는 경우 대부분이 95% 이상 좋은데 5%의 환자들이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이 환자들이 서로 바쁜 와중에 척추로 가 있는 거예요. 물론 척추를 반드시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 아닌가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의술이 발달하고 MRI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은 가끔 천장관절 증후군으로 오세요. 맞습니다. 이게 되게 엉덩이가 아픈데 말 되죠? MRI 이상 없어. 뭐야? 골반 MRI 해서 정형외과에서 관절 이상 아니다. 계속 엉덩이 아파. 아플 리는 얘밖에 없는 거예요. 천장관절도 이상이 있으면 아플 수 있다는데 여기다 주사하고 좋아지면 don't care입니다. 그 정도로 아픈 거는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아요. 약 드시고 졌는데 엉덩이가 아프면서 계속 다리가 저려요. 관절이 아픈데 왜 다리가 저리냐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선생님들도 조심하세요. 다리가 저린데 관절 보고 앉아있으면 됩니까? 무릎 관절 아프면 발바닥이 저려요? 잘못된 진단이에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리가 저리다 하면 신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천장관절 주위에 신경이 뭐 있어요? 엉덩이밖에 없어요.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앉을 때 아프다. 관절이 이 퇴행 변화만 오면 MRI에 퇴행 변화만 있으면 관절이 아파집니까? 아닙니다. 그거 잘못 보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천장관절에 가 있냐? 낫질 않으니까 이해를 못 하니까 주사만 놓고 있는 약만 먹고
이 관절의 통증이란 거는 죄송합니다.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천장 관절.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극적일 수도 있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저도 반성하고 계속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죠. 근데 왜 송 교수만 그걸 봤냐? 미안합니다. 이거는 제가 20년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캐치할까지. 일부 제가 학회나 세미나에서 얘기해서 젊은 선생님들 중에 한 몇 분은 MRI 이상 없는 엉덩이 통증 환자, 다리 저린 환자 저한테 가끔 소개시켜 옵니다. 한 두세 명. 많이 아파요. 몇 년씩 아프고 신경 차단술 약도 먹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 너무 이게 낫지를 않으니까 경막 차단술, 성형술, 좀 더 침습적인 좀 수술은 아니지만 치술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신경 다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거는 결론입니다. 엉덩이입니다. 허리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앉으면 더 심해진다. 디스크 협착증 대부분의 경우 앉아 쉬면 좋아지세요. 앉는데 더 아파진다. 척추뼈가 휘는 거 이런 거 진단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실은 전문가들한테 가면 진단됩니다. MRI 이상이 없다는데 크게 심하지 않다는데 운동만 하려는데 앉으면 더 심하다. 크게 저리고 그럼 신경증상. 밤에 누워있어도 아플 정도로 저리고 아프다. 어떤 경우는 하지 불안 증후군으로 와요. 밤에 저리고 아프지? 그래? MRI 이상 없고 아무 이상 없다는데 하지 불안 증후군 아니야? 밤에 저리고 아프고 뭐 다녀야 된다니까. 하지 불안 증후군으로 저녁에 도파민 먹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천장관절.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는 거죠. 걷는다고 더 심해지잖아요. 허리 질환이면 걸으면 대부분의 경우 심해져요. 이분들 물론 중증 환자들이지만 항상 저리고 아프다가 그러면 걸으면 더 심해지냐? 않다는 거예요. 허리 아프고 다리 저린 거 더 심해집니다. 다리 아픈 거. 심해지지 않고 계속 오히려 걷는 거에 오히려 서서 있어야 될 정도로 심한 사람들.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안 쉽겠다.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굉장히 심한 분들이죠. 정형외과에 고관절에 이상이 없대는데 앉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 대부분 궁둥이 신경이 울린 거고, 특히 관절이 아닌 거는 신경 쪽인 건 저리고 아픔, 다리에 저림이 아픔이 있으면 관절 아니세요. 관절이 아니고 근육이 아니고 신경이라는 걸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고맙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엉덩이가 아픈지 허리가 아픈지 잘 보시고 다리가 저린 같이 있는지, 특히 밤에 쉴 때도 아픈지, 걷는다고 더 심해지지 않는지 그거 한번 세 개 정리해서 선생님들한테 가세요. 가서 그 이야기를 꼭 들으시라고. 내가 주사 맞았는데 안 낫고 침 맞았는데 안 낫고 그 이야기만 들으면 시간이 촉박한 지금 의료 현실에서 잘못하면 MRI만 들고 MRI만 보게 돼요. 바쁘니까. 미안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진료 현실은 그래요. 고맙습니다. 한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 궁둥신경병증과 자골신경 같은 거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허리 아픈 거 죄송합니다. 저보다 허리 잘 보시면 너무 많으세요. 오래 앉았더니 너무 정말 좀 오래 앉았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허리가 아픈지 엉덩이가 물론 앉으면 엉덩이 오래 앉으면 아프죠. 저도 지금 좀 아파지려고 그래요. 나이 들어서. 신경 통증 무섭습니다. 네, 라이브 맞고요. 협착증 수술하고 계속 아픈 사람 많아요. 이게 지금 저의 문제고 여러 의사들의 고민입니다.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한 번에 낫기 위해서는 디스크 협착 수술하는 거 제가 추천드려요. 저는 그런 분들, 스스로 나을 수 있는 분들, 제 주위에 있는 척추 수술 하시는 분들한테 의뢰드리고, 요새 수술 잘합니다. 정말. 정형외과, 신경외과 방문을 구별하는 통증 차이점은, 정형외과 선생님들한테 죄송한데 신경외과 오십시오. 좀 미안합니다. 너무 자극적인 거 보여드린 것 같아요. 수술 받아도 아픈 사람들 계속 약을 일단 선생님하고 상의하십시오. 환자분석이 정말 좀 양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자극적인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젊은 사람들이 실은 많습니다. 저한테 온 거는요, 이분들요, 좀 죄송한데 보통 아파서 온 거 아니고 척추수술 3번, 4번 하고 오셨어요. 척추신경 자극술 때문에 오셨어요. 혹시 그거 해야 되는 건지. 그 과정이 3년, 길면 10년까지 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하기 싫지만 수술하다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 다쳤을 때. 신경 자극술이 효과적인데요. 저도 그런 환자들이 있고요. 정말 죄송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네, 맞습니다. 정상인들도 디스크 협착 40% 나옵니다. 허리 디스크와 공중신경 간별 맞습니다. 요겁니다.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엉덩이가 아픈지 허리가 아픈지 잘 보고 나는 엉덩이가 어디까지 엉덩이고 내 허리는 어디까지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엉덩이가 아픈 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고 당하는데 절반을 변유장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허리 디스크 3마디 디스크가 있는데 사고를 당한 뒤에 아프다. 이거 죄송합니다. 결론 못 내드리고요. 사고 나간 뒤에는 선생님이 아픈 거, 아파진 거 이거 의학적으로 해결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기저질환하고 있어서 요거는 선생님들하고 근데 회음부 통증이 있다는 거 좀 다시 생각해봐요. 이분은 공둥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분들 제가 사고 나갔는데 교통사고 자보랑 처리를 했더니 교통사고 회사에서 병원에 돈을 안 줘요. 저도 직장인인데 기왕증이 있지 않냐 이런 거예요. 이분들은 어느 정도의 자기 그 모양이 그런 사람들이 평소 잘 살아요. 사고 난 다음에 심해지는 건데 분쟁의 소지가 농후합니다. 저도 이런 분들은 사고 종결하고 자기 의료보험으로 치료하라고 해요. 미안합니다. 자보로 치료하면 안 돼요. 제가 찾는 게 아니고요. 수술해버리시는 게 아니고 제가 선생님들을 평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잘하세요. 근데 그중에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치료하는 사람들요. 이 척추신경 자극술 250명 정도 했는데 다 나은 것도 아니고요. 다 낫지 않는 거예요. 다른 원인 제가 치료를 했는데도 제 성공률 70%밖에 안 됩니다. 30% 좋아지지도 않고요. 몇 명은 더 아파지신 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엉덩이 통증 핵심입니다. 훌륭하셔요. MRI 측면상 하얀 수액에 검은 세로줄이 있습니다. 이거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건 가지고 사시는 거 권유드리고요. 너무 심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놔두세요. 여기다 수액 성형술 뭐 고주파 하시지 않는 거 추천드려요. 저는. 앉아있으면 엉덩이에 전기원 요거 맞습니다. 생식기 통증 맞습니다. 섬유륜 공부 많이 하셨네요. 섬유륜 찢어지면 허리 아파요. 엉덩이 안 아픕니다. 허리 아파요. 엉덩이 안 아파요. 섬유륜 찢어진 거 신경 차단술 정도 하시고요. 그 섬유륜 있는 디스크에다가 고주파나 뭐 하지 마세요. 이거 하시면 더 아파지는 게 더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저는 반대합니다. 예, 이상 사람이 상건치라고 예, 저도 친구도 있어요. 양방향 내시경 수술 받았는데 수술 직후부터 좀 예민하네요. 디스크 수술이 잘 됐을 거예요. 협착. 근데 수술 직후에 아파졌다면 죄송한데 이거는 뭐 제가 의사를 보호하고 이런 건 아닌데요. 수술 직후에
아팠던 엉덩이 중심으로 종아리가 수축이 심하고 엉덩이 수축이 더 심하고 수술할 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요. 선생님하고 다시 상의하고 수술 전에 엉덩이가 아팠지 않나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그분들 잠깐 보여드린 분들이 그분 수술 전에 허리가 아팠는지 엉덩이가 아팠는지 이런 환자들이 오시는 이거 제가 잠깐 편집해서 보여드리지만 이런 환자 저 20분씩 붙잡고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엉덩이가 아팠는지를 먼저 한번 잘 생각하고 메모를 해보세요. 해갖고 선생님하고 상의하세요. 신경 눌린 거 없대잖아요. 땡김 저림이 없으면 신경은 좋아진 거예요. 근데 살짝 당기는 이 정도는 죄송한데 한번 운동하고 지내보십시오. 이상근이 신경이 누리는 거 이상이 커져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이상은 커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상이 쫄아드는 힘줄이 당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의료진도 잘못해요. 근육이 아파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근육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주사만 드립다 한 거예요. 신경이에요. 아닙니다. 꼭 수술하는 거 아니고요. 수술을 할 정도로 증상이 반복적으로 심해야 될 때 제가 판단할 거예요. 무릎이 저리지는 않고요. 엉덩이가 아프고 발하고 발목 옆, 발바닥이 저린 거죠. 무릎이 저린 거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천장관절 나오죠. 천장관절로 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천장관절로 해서 다리 영광통 저림이 올 수 있다. 메이어 천장 클리닉의 의견입니다. 훌륭하세요. 미국 가서 치료하시고요. 저는 어게인스트예요. 천장관절 정형외과 쌤들이죠. 정형외과에서 봤죠. 천장관절로 해서 왜 연관통 잘 보세요. 연관통이라고 그랬지 저리고 신경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천절관절, 연관통 아픈 거하고 저림이 다른 거예요. 이분들 저림하고 연관통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들 틀릴 수 있어요. 천정관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젊은 분들이 있으니까 가끔 이제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 진단 받으세요. 공중신경 환자 병증은 5% 정도 됩니다. 이건 통계는 나와 있는데 그 진단 정확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운동하시면 될 거예요. 체중박 도움 안 됩니다. 엉덩이 안 아픈 공중신경 아니죠? 예, 맞습니다. 변심감도 공둥이 옆에 있는 음부신경이 눌리면 실금은 흘리는 거 아니에요? 항문, 회무 주위에 아픈 거만 저는 봅니다. 세로줄 이거 병원으로 생각하시면 잘못하면 낭패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너무 흔하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이 있고요. 그래서 천정관절 폄하하는 거 아니고요. 정형외과 센터 폄하하는 거. 고관절 통증은 정형외과 치료하십시오. 관절통 치료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경통이에요. 다리가 저리고 아픈 게 엉덩이와 같이 온다. 신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관절이나 근육으로 보시면 안 돼요. 낫지 않아요. 조금 아픈 사람들, 아까 말했죠. 급성기에 와서 조금 아프다 말고 가고 이런 거는 어떤 진단명으로 어떻게 치료해도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3개월 이상 계속 저리고 아프고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가 척추로 몰려가고 관절로 몰려가고 근육으로만 본 거예요. 이거 공중신경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나는 허리 아프다고 얘기하시는데 나 엉덩이 아닌지 보시고 앉아있으면 더 아프면서 플러스 다리가 저리지 않는지 보세요. 그게 이제 이 관절하고 고관절하고 우리의 차이인데 앉아있으면 더 아프면서 다리가 저려지고 아프지 않냐 이거예요. 그게 공중신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MRI만 덜렁 보고 당신 디스크에 합작증이야. 당장은 우리가 지루진도 편해요. 환자들이 잘 알아듣거든. 아,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거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치료하시죠. 그러다 안 되죠? 너무 아픈 사람들 수술하는 거예요. 왜 아플까? 또 들고 딴 데 MRI, 더 큰 병원, 더 좋은 사람, 더 훌륭하신 분
잘 돼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조금 치료하게 됐는데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치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3가지 꼭 기억하시고 필요하시면 한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